네, 화법교육론 가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화법교육론의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화법교육론. 화법교육론. 네, 앞에 보면 목차가 있어요. 목차가 있고, 2쪽, 3쪽이죠. 프린트물로 보자면 2쪽, 3쪽이죠. 이 목차를 외우세요. 뭐라고요? 네, 목차 암기. 목차를 암기하세요. 암기할 게 따로 있지 교재의 목차를 암기하다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하고의 차이점이에요. 혹시 그 학부생 때 어떤 특정 과목에 그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교재를 선정하고 그 교재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할 때 자, 목차를 같이 봅시다. 이런 교수님들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목차를 왜 보느냐? 전체적인 윤곽을 지금 잡기 위한 거거든요. 이 수업의 전체적인 윤곽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목차를 보면서 잡는 거야. 그리고 그 목차가 개념으로 이루어졌어요. 목차가 개념으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목차를 암기한다는 것은 이 학문의 구조를 내가 암기하는 거야. 구조를. 그리고 이 목차 하나하나는 그 구성 요소들이야. 그러니까 화법교육론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이 목차의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목차를 외우는 방법은 아마도 이제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본질과 특성이 있어. 뭐가 있다고? 그래, 본질과 특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기능과 전략이 있어. 자, 뭐가 있다고? 본질 특성. 이쪽에 보시면 화법에 뭐가 있어? 본질 특성. 그 다음에 이 음성 언어 의사소통 과정의 기능과 전략, 기능 전략이 있어. 그 다음 3, 태도가 있어. 그 다음 4, 담화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다음 이제 5, 6은 합쳐서, 그러니까 5번 화법 교육,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쪽에 화법 영역 교수 학습, 화법 영역 평가인데 여기는 그냥 합쳐서 그냥 교수 학습 이렇게 보시면 돼. 교수 학습 평가. 교수 학습 평가. 자, 거기 들어보세요. 뭐가 있다고? 1. 본질 특성. 2. 기능 전략. 3. 태도. 4. 담화 유형. 5. 다 합쳐서 교수 학습 평가. 이게 독서 작문 화법의 구조야, 구조. 구성 요소. 모두 다 그런 구성 요소로 돼 있어. 그럼 본질 특성하고 기능 전략은 어떻게 다른가? 왜 구분했는가? 혹시 여러분들이 학문적 정의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지식이란 알미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안다. 지식.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지식도 유형으로 보자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무엇을 안다는 거지. 무엇에 대해서 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것을 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 다음 자전거를 탈 줄 안다. 근데 이 두 개의 안다인데 달라. 어떻게 다르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것은 경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는 거야. 그지? 이런 것들을 개념지라고 불러요. 개념지.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이지 않고 개별적이지 않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상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모아둔 합의된 추상적인 특성, 성질을 개념이라고 불러요.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것은 추상적 개념인데 그 추상적인 개념은 경험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거야. 2 더하기 3은 이게 추상적 개념이야. 소위 경험할 수 있는데 오케이 물 2방울하고 물 3방울하고 합쳐봐. 5가 되는지. 5가 되는지 한번 해보라고. 물 2방울하고 물 3방울 합치면 몇 방울?
한 방울이야. 추상화된 거지. 수학은 그 추상화된 게 가장 고도로 추상화된 그 개념의 학습이야. 과목이야, 교과야. 근데 자전거를 탈 줄 안다는 좀 다르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전거의 구조와 얼개에 대하여 익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직접 해봐야 돼. 그치? 이것을 그래서 실천지, 실행지, 이렇게 방법지 이렇게 부르죠? 이해했어요? 본질과 특성이라고 하는 게 그 개념지에 해당돼. 화법의 본질과 특성, 작문의 본질과 특성, 독서의 본질과 특성이 무엇에 해당된다고? 개념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화법, 말하기 듣기 행위, 그 다음에 쓰기 행위, 읽기 행위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추상화시킨 것. 그걸 본질과 특성이라고 불러. 그런데 기능과 전략은 직접 실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뭐 한다고? 실행하는 거. 그 실행하는 방법을 기능과 전략이라고 불러. 다시 한번. 본질과 특성은 무슨지? 개념지. 추상화된 법칙. 추상화된 거야. 반면에 실천과 경험을 통해서 얻는 알을 뭐라고? 기능과 전략. 겠죠? 주로 방법이야, 방법. 그래서 말하기 방법, 듣기 방법, 화법 방법들이 이 기능과 전략들을 말해. 쓰기 방법, 독서 방법. 이거 기능과 전략이라고 불러. 두 개 다 합쳐서 그럼 뭐야? 지식이지, 지식.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 교육의 목표,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총론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인간상을 길러낸다는 인간상이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국어교과의 목표 하게 되면 국어과의 지식과 태도를 익혀 이런 표현이 나와. 지식! 이건 인지적인 거야. 인지. 오케이? 뭐라고요? 인지 이외에 또 뭐가 있어? 정서, 감정. 이걸 우리가 태도라고 불러. 동기, 흥미, 습관, 가치관. 교육과정에서는 동기, 흥미, 습관, 가치관. 이걸 합쳐서 태도라고 불러, 태도. 원래 이제 교육학이나 아니면 국어교육론의 구체적인 교과목에서는 이 태도라고 하는 개념이나 동기, 흥미, 습관, 가치관이라는 개념은 또 달라. 하지만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인지. 학습자들이 국어과를 통하여 갖추어야 할 인지적 소양, 지식.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서나 감정과 같은 무엇도 있다? 태도. 예를 들면 올바른 습관, 독서의 올바른 습관. 오케이? 그 다음에 쓰기 행위에 대한 쓰기 행위를 부담감 없이 능숙하게 해내는 그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은 인지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지에 해당되는 게 두 개. 하나는 본질과 특성, 하나는 기능과 전략. 그 다음에 태도. 이게 세 개야. 이게 국어교육론의 구조야. 그래서 화법, 독서, 작문의 본질과 특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기능과 전략. 세 번째는 뭐라고? 태도. 그 다음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모두 다 구두 언어, 문자 언어 행위야. 구두 언어라면 말, 문자 언어라면 글. 근데 이 말과 글로 이루어진 그것 자체를 화법에서는 담화라고 불러, 담화. 디스코스의 번역어인데 담화. 구두 언어로 이루어진 것 자체, 담화. 그러니까 구두 언어로 이루어진 말하기 듣기의 실제. 말하기 듣기의 실제를 담화라고 불러, 담화. 오케이? 그 다음에 독서나 작문에서는 글 혹은 텍스트라고 불러. 근데 주로 작문에서는 글, 독서에서는 텍스트라고 불러. 자, 구두 언어, 문자 언어.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다 국어과의 중요한 실제. 근데 그 실제를 구두 언어로 이루어진 실제를 뭐라고 부른다고? 담화. 그 다음에 문자 언어로 이루어진 그 실제를 뭐라고 부른다고? 글 혹은 뭐라고? 텍스트. 아까 텍스트에 대해서는 배웠다. 다시. 무엇으로 이루어진?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통일성과 응집성을 이루어진 문자 언어로 이루어진 조직체. 이 텍스트야. 근데 이 텍스트는 주로 반드시는 아닌데 주로 독서 영역에서는 텍스트라는 표현을 써. 텍스트라는 표현을 써. 하지만 글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래서 글 구조 이런 표현도 있고 텍스트 구조 이런 표현도 있어. 작문 영역에서도 텍스트라는 표현을 써. 근데 이제 작문 영역에서는 주로 글이라는 표현을 쓰지. 예를 들면 보고서, 보고문 이러지. 보고 텍스트 안 하지. 건의문 이런 말을 쓰지. 건의 텍스트 이런 표현 쓰지 않지. 근데 독서에서는 설득 텍스트, 설명 텍스트 이런 표현 써. 주로 그렇단 얘기야. 근데 이 글이나 텍스트나 담화도 종류들이 있어. 건의문, 보고문, 연설, 토의, 토론, 발표 이런 걸 유형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종류를 유형이라고 불러. 종류하고 유형하고는 좀 달라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종류하고 유형하고는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반적으로는 유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유형과 관련하여 이제 여기에 덧붙이면 돼. 담화, 유형, 글, 유형, 텍스트, 유형. 이렇게. 화법에서는 담화 유형, 그 다음에 장문에서는 글 유형, 독서에서는 텍스트 유형. 우리 벌써 4개 배웠네. 4개 배웠네. 말해봐. 오케이, 본질과 특성. 그 다음? 기능과 전략. 그 다음? 태도. 그 다음? 유형. 근데 화법에서는 담화 유형, 장문에서는 글 유형, 독서에서는 텍스트 유형.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4개를 다 합쳐서 교과 내용이라고 불러. 뭐라고? 교과 내용. 그리고 이것들은 무엇을 가르치느냐야. 무엇을. 교과 내용이란 뭐라고요? 무엇을 가르치는, 무엇을. 무엇으로 해당돼? 무엇을 가르치느냐야. 그런데 교과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교과 교육이 바로 교수학습하고 평가야. 근데 이 교수학습 평가는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봅시다. 독서교육론, 화법교육론, 장문교육론의 교과의 구조는 크게 2가지로 되어 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치느냐야. 근데 그 다시 무엇을 가르치느냐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4개. 본질 특성. 기능적. 지금 몇 번씩 반복한다, 지금. 그 다음 3번째? 태도. 그 다음? 담화 유형, 글 유형, 텍스트 유형. 무엇을 가르치느냐. 근데 그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어떻게 가르치는가. 교수학습 평가라고 불러. 이해하셨죠? 그 교수학습 평가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걸 교과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고 물어보겠습니다. 이 교과 내용의 무엇을은 학생과 교사가 모두 다 알아야 할 사항이야. 당연히 교사가 알아야 할 사안이니까 임용시험에 나오겠지. 근데 이 어떻게 가르치는가는 누가 알아야 돼? 그치. 이건 학생이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거든. 대표적으로 직접교수법, 중요도 평정법, 서다평 문항, 오지 선다형 문항. 이걸 왜 학생들이 알아야 되냐고. 근데 교사는 알아야 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임용에서 이 비율이 6대4나 7대3 정도가 나와. 임용에서 그 비율이. 1차 지필고사의 비율이 교과 내용이 6 혹은 7. 3 정도, 그러니까 10문항이 나온다면 10문항 가운데 6문항에 7문항의 교과 내용, 무엇을, 본질과 특성, 기능과 전략, 태도, 그 다음에 담화 유형이나 글 유형, 텍스트 유형, 이 안에서 7문항이 나오고 나머지 3문항은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에서 나와.
이 교사승리 평가도 화법 교사승리 평가, 화법 평가, 장문 교사승리 평가, 장문 평가, 독서 교사학습, 독서 평가. 이해했어요? 이게 한 세 문항 나와. 근데 2차 때는 이 뒤집어져서 교사학습 및 평가가 7, 나머지 3이 교과 내용. 그래가지고 2차 때 보면 학습 목표하고 자료만 주어져. 그리고 활동해봐. 평가까지 해봐. 막연해. 2차 때는 그 뒤집어져. 교과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2차 때는 추진된다. 자, 그리고 세부적으로 봐. 본질과 특성의 인지적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거기 이쪽에 보시면 쭉 있어요. 1-1부터 1- 몇 번까지? 7번까지. 이거 좀 낯설다라고 하는 거 말씀해 보세요. 자아개념. 네, 맞아요. 자아개념 낯설어요. 근데 왜 화법의 본질과 특성에 해당되느냐? 원래 자아개념은 어디서 학습해야 되냐면 대화 부분에서. 담화 유형의 대화 부분에서 학습해야 하는데 자아개념은 대화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부정자아개념, 긍정자아개념, 자아노출 같은 것은 예를 들면 그 연설이나 뭐 발표 같은 공적인 담화 상황에서도 이 자아개념이 또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아개념을 본질과 특성의 지식에 지금 위치시켰어. 이 자아개념을 뺀 나머지 정의, 성격, 기능, 요소, 화법, 유형, 사회문화적 관계 이것은 그냥 일상생활의 용어하고 비슷하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그 정의, 화법의 정의 이건 그냥 제외. 임용에서 안 나와. 화법의 정의가 왜 나와? 다음은 화법을 정의 내리시오. 다음 이러이러한 것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화법.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이해하셨지? 정의는 빼. 그럼 뭐가 나올까? 성격. 화법은 어떤 성격을 지내느냐? 구두 언어성, 상호 교섭성, 대인관계성 이런 성격. 화법의 성격. 그 다음 화법의 요소. 화자, 청자 이런 요소. 그 다음에 사회문화 관계. 그 다음에 자아개념. 그 정도. 본질과 특성에서는. 그 다음에 기능과 전략은 여기서 이제 두 칸이 중요해. 듣기하고 말하기. 그죠? 듣기, 말하기. 근데 거기 2번 항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음성, 언어, 의사소통, 과정이야, 과정. 뭐라고? 과정. 이 중요한 개념이야. 용어야. 일상생활에서도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근데 국어경론에서도 과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어떻게 쓰느냐? 쓰기, 과정. 이게 이제 23학년도, 작년도에 나왔던, 아까 OT 때 나왔던 쓰기 과정. 그 다음에 화법의 말하기, 과정. 듣기, 과정. 읽기, 과정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전중후로 구성돼. 전중후. 선후의 관계로 구성돼 있어. 선후. 그러니까 시간적인 선후 관계, 행동의 설명회 때 제가 시작 개념을 설명해 드렸을 건데 시작도 정의 내려봐라. 시작의 정의가 뭐냐. 시간의 제일 앞순서를 말하지만 행위의 제일 처음 시작. 그러니까 뭐라냐면 선후, 전후, 시작과 종결. 이걸 과정이라고 불러. 근데 이 과정은 단계야. 그래서 쓰기 과정 하게 되면 쓰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고 전개는 어떻게 하며 종결은 어떻게 짓는다. 듣기가 어떻게 과정으로 되어 있다 하면 듣기가 처음 듣기는 어떻게 되어 있고 듣기 종결은 이렇다. 이거야. 과정이란 단계를 말해. 단계. 이해했어요? 그럼 듣기 과정, 말하기 과정이 모두 다 단계야. 단계. 그래서 그 수용 듣기 부분에 보시면 5단계가 있는 거야. 5단계인데 2-5번의 마지막 단계. 그 다음에 생산 말하기 2-10번의 마지막 단계는 점검 조정이야. 이건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점검 조정. 이걸 빼면 수용 듣기는 4개 단계. 생산 말하기도 4개 단계. 그럼 수용 듣기 단계가 몇 개가 있어?
4개. 말씀해 보세요. 확인 듣는 방법. 두 번째. 추론 듣는 방법. 세 번째. 감상 평가 듣는 방법. 네 번째. 비판 듣는 방법. 듣는 방법 다 동일하니까 빼고. 그러면 뭐야? 확인, 추론, 감상 평가, 비판. 이걸 외우시라고, 이걸. 자, 듣기 단계의 순서로 알맞게 짝 지어진 거. 이런 문제 안 나와. 안 나오는데, 확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계속 사용되고 있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확인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용어 대신에 사실 앞에다 붙여, 수식어. 그럼 사실을 뭐 한다? 확인한다. 그래서 이런 듣기를 사실적 듣기라고 불러. 사실을 확인한다. 들려오는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사실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듣기. 그럼 사실 다음에는 뭐야? 사실 확인 다음에는 뭐야? 추론. 추론 다음에 뭐야? 평가 감상. 평가 감상 다음에 뭐야? 비판. 그럼 평가 감상하고 비판을 합치면 3개야. 3개 뭐뭐? 사실, 추론, 비판. 뭐라고? 사실, 추론, 비판. 이게 듣기 단계이면서 읽기 단계야. 선생님 왜 듣기 단계하고 읽기 단계가 똑같아요? 듣는 것은 수용하는 거잖아. 근데 청각 음성 언어의 수용이지. 문자 언어의 수용이 곧 뭐야? 읽기야. 구두 언어의 표현이 곧 뭐야? 말하기지. 문자 언어의 표현이 곧 뭐야? 쓰기야. 그래서 쓰기 단계하고 말하기 단계하고 똑같고, 알겠죠? 듣기 단계하고 읽기 단계하고 똑같아. 근데 언어 하나를 익히면 다음에 또 이게 수용 가능해. 다시 한번. 듣기 단계 몇 개? 여기는 지금 4개인데 몇 개야? 3개. 뭐? 사실, 추론, 비판. 이게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거야. 근데 개론서에서는 좀 더 세분화 시켜. 사실 확인, 추론, 평가 감상, 비판. 이게 개론서의 내용이야. 이 학자가 있어. 이렇게 분류한 학자가 있어.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까지 분류하지 않겠다. 그냥 3단계. 뭐? 사실, 추론, 비판. 이건 독서하고 그 다음에 듣기하고 똑같아. 단계가.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단계는 읽어보세요. 2-6번 시작. 발성 발음,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 전달. 그럼 이제 발성 발음은 그렇다 치면 단계가 뭐뭐 생성, 조직, 표현 전달. 장문 단계도 내용 생성, 내용 조직, 전달하는 용어로 쓰지 않아. 전달 용어로 쓰지 않아. 전달 용어는 화법에서만 써. 화법에서 써. 표현 전달. 그냥 표현이야, 표현. 장문에서는 표현. 그런데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 전달 혹은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는 것에 제일 앞부분에 있는 게 있어. 계획 혹은 상황 분석이라는 표현을 써. 계획, 상황 분석.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배울 거야. 계획, 상황 분석. 그러면 크게 보면 단계가 계획 단계 혹은 상황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 뭐해? 생성. 그 다음 조직. 그 다음 표현 및 전달. 화법에서는 표현 및 전달, 장문에서는 그냥 표현이야. 똑같아. 고개 들어보셔. 고개 들어봐. 구조화시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왜냐?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은 낯선 거야. 근데 공리야, 공리. 알겠지? 왜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학자들이 합의한 거야. 교육과정에서 제공한 거고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교사가 반드시 가르쳐야 할 거야. 듣기 단계 몇 개? 3개. 뭐? 사실 확인하고 추론하며 비판해야 돼. 읽기 단계가 똑같아. 그 다음에 말하기 단계. 발성 발음 빼. 계획하기 혹은 상황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생성, 조직. 표현 전달이라고 하는 게 화법이고 표현만 하게 되면 장문이야. 알겠지? 자, 듣기 단계, 말하기 단계. OT 자료를 봐. OT 자료.
OT 자료의 이쪽 부분에 보시면 활동지 만들었죠. 이쪽 부분에 교사가 만든 활동지라고 있어요. 1, 2, 3, 4, 5. 1번. 예상 독자, 목적 세워보자. 2번. 어떤 개념이나 용어가 눈에 보여? 아이씨, 안 배웠잖아. 뭐? 내용세서. 3번.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 작성. 4번. 글 써보자. 5번은 글 고쳐 써보자. 자, 이게 뭐로 이루어져 있어? 단계 혹은 쓰기 과정. 단계, 쓰기 과정. 그러니까 1번은 상황 분석 혹은 계획 단계라고 해서 예를 들면 예상 독자, 목적, 주제 이런 것들이 있어. 2번이 생성. 3번이 개요 작성하는 게 뭘까? 구치. 글 써보자라고 하는 게 뭘까? 표현. 그다음 고쳐 써보자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게 점검 조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에서 목차에서 나온 게 점검 조정이 고쳐 써보는 거야. 단계라고 불러. 단계 혹은 과정. 쓰기 단계 혹은 쓰기 과정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쪽 부분에 다의 수업 후 소관문에 첫 번째 문단에 두 번째 문장, 아까 읽었던 사고구술 나올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읽는 거죠. 사고구술이지? 근데 그 앞부분에 뭐가 있어? 학생들에게 쓰기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어. 과정. 쓰기 과정 하게 되면 상황 분석, 계획 단계, 생성, 조직, 표현, 고쳐쓰기. 그럼 말하기 단계도 마찬가지. 발성 발음 하고 나서 뭐해? 생성, 조직, 표현 전달, 근데 고쳐쓰기는 아니고 점검 조정. 자기 말하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는 거야. 이해하셨지? 네. 그럼 거기서 개요 작성은 언제? 어떤 단계 때 개요 작성을 해? 내용 조직할 때 개요 작성을 해.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음 중 내용 조직 단계의 전략 3가지를 써라라고 하면 개요 작성 전략. 이런 게 나와야 돼. 이거 기출문제야. 기출문제라고. 알겠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본질과 특성 다음에 나온 게 뭐야? 기능미 전략. 기능미 전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과정이나 단계로 이루어져. 근데 각 과정이나 단계에 방법들이 있어. 방법. 이 단계 때 어떤 기능미 전략 혹은 방법이 있는가? 그걸 외우셔야 하는 거야. 그거 외우는 거야. 내용 생성 단계 때의 기능 및 전략 혹은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내용 조직 단계의 기능 및 전략이 무엇이 있는가? 사실적 듣기 혹은 사실적 읽기 단계의 기능 및 전략 혹은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걸 학습하는 거야. 알겠어요? 외우시는 거야. 다 외우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구조화시켜. 일단 구조. 전체적인 구조. 자, 다시 교재 목차로 와. 내가 이래서 1, 2월 수업이 빡세. 내가 설명할 게 너무 많아. 근데 7, 8월 달에 가보면 자, 본질의 특성 시작, 단계 시작 하면 줄줄이 나와야 돼. 당연하지. 내면화된 것이 아웃풋 돼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다 설명해 줘야 돼. 1, 2월 수업이 원래 그래요. 그 다음 인간관계 형성화 발전은 2-13번만 보시면 돼요. 눈에 띄는 게 뭐죠? 말하기 불안.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쓰이는 개념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개념인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특히 이제 그 특정 담화 상황, 뭐 대화라든가 공적인 담화 상황에서의 불안 감정을 느끼는, 뭐 이건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그런 증상이 되겠지만, 불안증이에요. 불안증. 말하기 불안증. 그 원인과 해소 방법. 이것만 아시면 돼요. 태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화 유형이 몇 개가 있어? 8개.
뭔지 빨리 쭉 눈으로만 보세요. 자, 여기까지. 담화 유형이 몇 개? 근데 이 8개를 외우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이 예를 들면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알려주고 소개하는 목적이냐, 이거 정보 전달이라고 불러. 아니면 상대를 설득하여 태도나 행동이나 신념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설득이라고 불러. 또는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거나 나의 감정이나 일정한 것을 표현하는 거다. 사회적 상호작용 및 뭐 친교 및 정서 표현이라고 불러. 이렇게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서 크게 4개로 구분되고 이 4개에 해당되는 세부적으로 살피고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8개야. 8개. 뭐가 있냐면 대화. 물론 이제 원래는 정보 전달하게 되면 발표. 설득하게 되면은 4개. 설득이 4개. 설득이 4개. 어떻게 4개냐? 연설, 토의, 토론, 협상. 4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친교. 그러니까 친교 및 정서 표현이라고 하지. 친교 및 정서 표현에서 대화, 면접, 면담. 이거야.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은 순서는 이래. 정보 전달이 먼저 나와. 발표. 발표. 그 다음에 설득이 4개. 연설, 토의, 토론, 협상. 그 다음에 친교 및 정서 표현이 3개. 대화, 면접, 면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의 교과 내용이고, 나머지 이제 교과 교육은 뭐 많아요.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의 평가 부분은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죠, 그러면? 목차 다 외울 수 있겠죠? 네, 이 목차의 순서대로 진도는 나갑니다. 그래서 사적 부분에 보시면 챕터 2가 화법의 뭐야? 본질과 특성. 이 본질과 특성이 바로 개념지이고 여기에 뭐 정의도 있고 성격도 있고 뭐 유형도 다루고 하죠. 그래서 정의는 안 나온다고 제가 빼라고 했죠. 바로 뭐가 나와? 화법의 성격. 예. 1번이 화법의 성격이에요. 쭉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10쪽 부분에 보시면 화법의 기능.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실제 교재에는 본질과 특성이 2개밖에 안 나와. 화법의 뭐? 성격. 그 다음에 화법의 기능. 선생님, 자아 개념이 어디가 있어요? 자아 개념 저기 뒤에 이제 대화에서 배워요. 대화에서 배워. 그리고 이제 13쪽. 음성 언어 의사소통 과정의 기능과 전략. 여기가 이제 어떻게 단계 구분이 돼 있다고 했죠. 뭐뭐? 듣기, 말하기. 그래서 테마 1이 뭐? 듣기, 과정. 그래가지고 보시면 14쪽에 넘겨보시면 15쪽에 사실추론 비판 보이세요?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16쪽 말하기, 맥락고려. 여기가 이제 17쪽에 목적, 주제, 넘겨보시면 청자 나오고, 보시면 21쪽에 생성 다음에 뭐야? 23쪽이 조직, 그 다음에 24쪽이 조직 다음에 뭐야? 표현 및 전달, 그 다음에 30쪽이 이제 이 듣기 과정의 점검 조정, 말하기 과정의 점검 조정이 쭉 나와요. 여기까지가 이제 듣기 단계, 말하기 단계가 끝났어. 기능 및 전략이 끝났어. 그러면 33쪽에 본질과 특성, 기능 및 전략이 끝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태도. 그래서 33쪽에 태도. 태도가 이제 윤리 같은 걸 배우고 이 태도에 쭉 넘겨보세요. 말하듣기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44쪽에 테마사. 뭐가 나와? 말하기 불안이 여기서 다뤄주고 있어요. 말하기 불안을 여기서 다룹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차가 앞에 화법교육론의 목차를 이제 어느 정도 임용
기출에 나오는 수중 정도. 그 다음에 개론서 목차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씩 추가되거나 세분화가 되지만 대체적으로 보자면 이 패턴입니다. 이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그러면? 태도까지 다 끝났어. 뭐가 나와? 유형이 나오겠지. 담화 유형이 몇 개야? 8개. 그 담화 유형 8개가 거의 전부 다 기출문제들이에요. 작년에는 담화 유형이 토의하고 면접이 나왔고, 재작년에는 뭐 면담하고 뭐가 나왔고, 또 그 전년도에는 뭐가 나왔고, 항상 화법 문제가 2문제다라고 하면 2문제 모두 다가 그냥 담화 유형이 다 들어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8개의 담화 유형이 모두 다 기출 문제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 차라리 담화 유형만 하지 왜 뭐 본질과 특성, 기능 및 전략, 태도를 먼저 하나요? 이것이 담화 유형 안에서 물어봐. 담화 유형을 제시하고 나서 화법의 본질과 특성이나 화법 기능 및 전략을 물어보는 거야. 가령 예를 들면 연설 하게 되면 연설 담화 유형에서는 연설 말하기를 물어봐. 그럼 연설 말하기 단계가 있어. 그럼 일반적인 말하기 단계가 뭐가 있어? 처음에 뭐해? 연설의 제일 첫 시작이 뭐야? 말하기의 시작이. 계획 단계. 무슨 분석? 상황 분석. 그 다음 생성. 연설 내용의 생성. 그 다음 연설 내용의 조직. 연설 내용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내용 조직에서. 내용 조직하게 되면 무엇을 한다고 했어? 개요 작성이야. 연설 개요 작성. 그런 식으로 담화 유형을 주고서 이 단계 때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알아야 돼. 왜냐면 실제니까.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대화 담화 유형이 나오고 거기서 말하기 불화를 물어봐. 말하기 불화를 그때 물어봐. 됐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본격적으로 조금 이따 합시다.